전국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운반책과 마약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SNS로 운반책을 모집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와 성산구를 잇는 길이 1.7km의 마창대교는 거리당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봅니다. 김해시가 폐지를 앞둔 김해 부산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대체 노선을 운영합니다. 시는 7월 초부터 4개 노선 19대 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유통하던 운반책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해 마약 운반책으로 채용됐는데요.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주로 청년들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 마약 운반책의 집입니다. 책상에는 마약을 소분할 때 쓰는 계량기 같은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걸 직접 여서 소분하나? 소분은 보통 벤체로 큰 거 한 20g, 30g 가지고 소분을 한다고. 경남경찰청이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전국을 돌며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마약 운반책 18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중 15명이 30대 이하 청년이며 대부분 무직의 신용 불량자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수익 보장의 글을 보고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겁니다. 운반책들은 많게는 하루 70여 건을 배달해 월 최대 1,000만 원의 월급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구매자가 텔레그램상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상화폐를 보내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일명 좌표란을 받아서 철저하게 서로 만나지 않고 마약류를 찾아가는 방식을 던지기 방식으로 합니다. 경찰은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20대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판매 총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또 필로폰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 수익 4천여만 원도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에 현혹돼 마약 유통에 가담할 경우 마약류 판매 조직의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그동안 5%대를 웃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8%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한데 무려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온 겁니다. 석유류 가격이 내려갔고 다양한 할인 행사들이 열리면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은 다음 달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소비자 물가 어떻습니까? 도시가스와 전기, 수도요금 모두 역대 최대치를 인상됐죠. 게다가 식재료 값도 모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을 봤더니 1년 전보다 10% 넘게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심 한 끼 먹으러 식당에 가면 오히려 10,000원 아래의 음식을 찾기가 어렵죠. 곧 더워질 여름에 즐겨 찾던 냉면 한 그릇도 이제 15,000원까지 내고 먹게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모든 품목이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반기면 미뤄뒀던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될 텐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체감 물가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축구장 14개 면적을 태운 창녕 남지 산불.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시작된 불은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한 명이 안면에 화상을 입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낙엽이 바싹 메말랐습니다. 경남 지역 산불 위험 지수는 연일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만 26건에 달합니다. 이 중 9건은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논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튀어 발생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바짝 마른 산림을 적셔줄 단비가 절실한 상황. 하지만 앞으로 기상 전망에도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경남은 지난달 24일 이후 계속해 건조특보가 발효되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불이 원인이 될 수 있는 화기물을 절대 소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농업부 산불로 소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각행위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각행위를 금지하셔야 합니다. 산림당국은 지난 6일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와 성산구를 잇는 길이 1.7km의 마창대교는 거리당 통행료가 1,47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다리입니다. 지나치게 비싸 통행료에 시민들의 인하 요구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통행료 인하 운동에 나서고 있는 전 경남도 의원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마산 하포구 지역위원장인 이옥선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인하 운동 과정과 현재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마산 하포구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이옥선입니다. 네, 먼저 마창대교가 어떤 중요성을 가진 다리인지 또 왜 통행료 인하가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창대교가 다른 어느 민자도로보다도 비싸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이미 통행량이 옛날에 협약할 당시보다도 엄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 요인은 있는데 인하를 안 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그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소형차 기준으로 2,500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많이 인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큰데요. 그동안의 인하 운동 과정도 알려주시죠. 그동안 제가 도의원으로 있을 때는 그 도정 질문이나 아니면은 그 마창대교에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그 요구안을 작성을 해서 국토부 같은 데도 요구를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박한수 지사로 바뀌고 나서도 이 부분을 국토부에다 요청을 했었고요. 하고 나서 국토부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된 거를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용역비를 올해 3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역 인하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당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관련 계획 있다면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영동대교나 인천대교 이 부분은 지금 그 주민들의 요구로 절반으로 인하를 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수도권만 국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남 지역에 분명히 그 전부터 요청되어 왔던 그가대교나 마창대교 이 부분도 분명히 인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하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나 같이 저희들이 예를 들면 힘을 합치자
라고 할 때 같이 좀 힘을 보태주시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같이 요구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옥선 위원장과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제노역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라는 내용을 발표했죠.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를 두고 언제까지고 죽창가만 외칠 수는 없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6일 개인 SNS를 통해 죽창가 소리에 경제도 안보도 다 묻혔다며 부군이 달린 외교에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이성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박정우 거제시장과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서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환경부 차관 등을 만나 거제 통영 고속도로 조기 시행, 남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사업 등에 대해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시 중앙부처에 있는 거제 출신 공직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거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일 김정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 이중잣대를 규탄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남FC 사례와 경남FC 사례를 비교하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경남FC도 같은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프로축구단 협찬에 대해서도 경남FC 협찬은 합법적 후원금이고 성남FC는 뇌물인가라며 윤석열 검찰은 명백한 이중잣대고 내로남불이라고 했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이 지난 3일 마산 회원구 회성동 주민들과 현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간담회는 지역 현안인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건설과 창원교도소 이전,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의원과 주민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단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와 교육청 등의 합동위생점검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유령업체 등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돼 식자재의 질이 떨어지고 행정지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와 교육청, 학부모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 시가 폐지를 앞둔 김해 부산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대체 노선을 운영합니다. 부산시가 재정지원금 증가를 이유로 김해에서 강서로 이전하는 차고지는 구산동 차고지입니다. 여기서는 부산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12개 노선 112대로 이 중 7개 노선 93대가 부산 시내버스로 5월에서 6월 폐선 예정 노선은 5개 노선 60대입니다. 이에 김해는 4개 노선 19대 버스를 7월 초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신규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과 버스 기사 수급 등 교통 공백을 막기 위해 덕천역을 환승 회차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조달 문화상품협회 제9대 회장으로 마산 출신 고성배 도예인이 연임됐습니다. 협회 측은 지난달 6일 회장 선거 공고를 내고 후보를 등록받은 결과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회원 추천을 받은 고성배 회장이 단독 출마해 제9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차문화연합회 회장직도 맡고 있는 고 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권한대행 취임 이후 4차례 연임입니다. 한편 정부조달 문화상품협회는 정부에 조달하는 전통공예품과 문화상품을 선정, 심사하고 지정, 관리하는 법인으로 대한민국 대표적 공예문화단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